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기기 중에서 두 번째 영역인 동기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기기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기 이론을 이제 거쳐 왔겠죠? 전기 이론을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기기 부분을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영역인 무엇을 봤습니까? 직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인 우리 동기기 부분을 들어가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기 공부가 왜 어렵다 그랬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우리 안양전기공부학원에서 우리 이제 수강생들을 놓고 공부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전기가 어려운가? 왜 전기가 어려운가? 왜 합격률이 25% 내지 28%밖에 되지 않는가? 왜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전기가 어려울까? 우리 전기의 이론을 개척한 사람들, 다 거의 다 유럽 사람들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ohm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I는 R분의 V. I의 단위는 우리가 뭐였죠? 암페였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오hm. 요 V는 볼타입니다. 볼타란 사람이 원래 볼타랍니다. VOLT, 볼타란 사람이 이 영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 볼타 전지를 만들었는데, 이 볼트가 이 볼타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ohm이란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저항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항에 대해서도 한 거고, 전류 I는 암페어인데 미국식 발음으로 암페어고, 유럽으로,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예, 프랑스 사람이고, 리옹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프랑스의 리옹에서. 제가 프랑스에 좀 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 갔을 때, 리옹에 가니까, 그 앙페르즈 로드 길이 있어요. 우리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이 있듯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앙페르, 오hm, 독일의 오hm, 영국의 볼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였습니다. 천재였어요. 쿨롱에 있죠. 쿨롱이라는 사람도 천재였고, 패러데이라는 사람도, 우리 패러데이 법칙 알죠? 패러데이라는 사람도 천재였고, 다 천재였습니다. 이런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하여튼 전기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을, 함수로 써놓은 것을 다시 우리가 한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공부를 새로 하고 있으니까 이 천재들이 해놓은 거를 우리는 따라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우리 또 잠깐,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동기기를 시작하니까 얘기를 잠깐 할까? 우리 전기를 왜 좋은가? 자, 1번이 전기를 좋은 이유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워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예. 또 두 번째 뭐죠? 무섭습니다. 무섭죠. 무섭다. 여자들은 한번 전기에 감전된, 찌릿하고 한번 감전된 여자들은 별로 없지만, 우리 남자들도 한번 전기에 한번 찌릿하고 감전된 사람은 아예 그냥 전기 손 만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어렵다, 좋은 겁니다.
무섭다. 좋은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여자들이 잘 안 됩니다. 여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여자들이 50% 아닙니까? 여자들이 공부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다 알죠? 예. 이 여자들은 전기 잘 안 합니다. 우리 안행전기학원에도 한 20명이 오면 그 중에 한 명이 여자가 올까? 예. 50%의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거의 남자만이 하는 이러한 공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거 어렵다. 이게 좋은 점입니다. 무섭다. 위험한 거죠. 위험하고, 예. 여자가 없고, 이거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좋은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깨끗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점입니다. 깨끗하다. 예. 기계과도 우리 공과 계통인데 기계 건축 토목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기계도 평생을 쇠를 만지면서 그 차가운 쇠를 만지면서 일을 하는데 전기 쪽은 위험은 하지만 이미 설비를 다 맞춰 놓으면 깨끗합니다. 이게 전기의 장점입니다. 이게 다 장점입니다. 어렵다. 이게 단점이 아닙니다. 무섭다. 여자도 없고 깨끗하다. 우리 천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기능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고 하지만 우리 전기 기능사를 따고 전기 기사 따고 뭐 기술사 따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길에 이제 첫 번째 관문인 전기 기능사에 와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시작하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제 말이 조금 늦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화면에서 우리 배속 있죠? 배속을 뭐 1.25배라든지 1.5배로 해가지고 빨리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기기란 무엇인가? 동기기란 뭔가를 한번 봅시다. 동기기란 무엇인가? 자, 제가 저 강원도 산골에 강원도 원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주가 있고 원주에 보면 무슨 산이 있죠? 1278m인가? 1278m인 치악산이 있습니다. 치악산이 있는데 송강 정철이 저쪽 태백으로 귀향을 가면서 치악이 어디면요 섬강이 여기로다 이제 문막을 지나가면서 이런 걸 했죠. 예. 원주에서 제가 이제 원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원주에서 한 40리 떨어진 곳에 횡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횡성. 그 다음에 횡성에서 이 치악산 이쪽이죠. 치악산이 있는 이쪽으로 가면은 안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흥. 이게 무슨 길이냐면은 대화 평창을 가는 길입니다. 대화 평창을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메밀꽃 필 무렵 하는 이호석의 저 길이 이 길입니다. 장돌뱅이가 다니던 길입니다. 횡성장, 안흥장, 안흥 38장인데 3일하고 8일날 열리는 장입니다. 그래, 가서 쭉 가다가 메밀꽃이 피어있는 평창 평창에 대화죠, 대화. 거기에서 물레방아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일어나는 일들, 메밀꽃 필 무렵. 예. 요 치악산 뒤에 가면 또 이제 강림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강림 소수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안흥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안흥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1학년 한반,
2학년,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한 반 이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뭐 요만한 거죠, 뭐 요만한 곳에서 나오는데 안흥중학교 동창회를 와라. 예, 동창회를 이제 시골에서 나왔으니까 동창회 가죠. 동창회를 오라 그러면은 1회부터 지금 뭐 한 60회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1회부터 뭐 한 60 몇 회, 5회면 65회다. 그러면은 1회부터 65회 있는 사람이 다 모이는 게 동창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기동창회를 와라. 동기동창회라 그러면은 제가 나온 횟수, 그 해, 같은 해 졸업 맡은 말하자면 한반뿐 없으니까 반창회죠, 이게 반창회. 동기동창회라는 건 같은 때에 나온 사람을 동기동창회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기, 같은 때, 이 동기가 이 말입니다. 동기가 이 말인데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도는 기기, 그럽니다.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기기는 항상 어떻게 써요? 일정한 속도로 도는 기기. 요 밑에 나오지만은 그 항상 일정한 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ns는 이코로 p분의 120f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p는 국수고 여기 나와 있는데 p는 국수고 그 다음에 f는 주파수고 주파수는 f이고 이게 동기속도. 요 s도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싱크로입니다. 싱크로노스 제너레이터네. 제너레이터. 우리 저 수영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왜 싱크로나이즈 하잖아요. 그 싱크로나이즈 채점관들이 이 남자나 여자들이 싱크로나이즈 그 올림픽 대회에서 하는데 그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이서 똑같이 일치된 행동을 해야지 거기서 삐딱가 누가 하나 실수를 하면 감점입니다. 싱크로입니다. 싱크로. 똑같 일정한 속도로 도는 제너레이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은 이코로 P분의 120은 좀 이따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동기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뭐 동기기에 또 동기 발전기하고 동기 전동기가 있겠죠. 뭐 그죠? 예. 세계 최초의 상업적 수력 발전소인 나이아가라 발전소가 웨스팅하우스에 의해 1890년 가동했고 이런 거를 이어져 있는 것은 동기 발전기이다. 이거 제가 처음에 전기의 역사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또 오늘 시작하는 또 날이니까 한번 또 잠깐 설명하도록 해요. 전기의 역사 재밌습니다. 전기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전기는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I는 R분의 V 했을 때 I는 암페어는 프랑스 사람, 오음은 저항의 단위 오음은 독일 사람, 볼타는 영국 사람 이렇게 다 유럽에서 발달했는데 누가 했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백열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디슨이 만든 건 아니고 부하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이. 그렇지만 에디슨은 사장이었어요. 그 사장이 부하들한테 시켜서 전구담을 만들었고 이 전구담을 빛을 본 누가 했어요?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반했어요. 그 중에서 테슬라라는 사람이 이 유럽 사람입니다. 테슬라가 에디슨 밑으로 사장님 저도 전기과학자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테슬라가 에디슨 사장한테 왔어요. 근데 에디슨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든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수석
그, 그, 그 기술자로 썼는데, 에디슨은 처음에 만들 때 직류 발전기를 가지고 직류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직류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직류 회로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전력을 1이라 그러고 저항을 R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다. 직류는 변압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직 여러분들 변압기를 안 배웠죠? 변압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한 2만 볼트가 됩니다. 2만 볼트. 2만 볼트 되는데 2만 볼트라는 거는 볼트라는 건 수압을 생각한다 그랬죠? 멀리까지 보내려면은 이 전압을 345kV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전압은 765입니다. 765kV 이렇게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요 꼭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요 변압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변압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죠. 근데 그 후에 곧 이 변압기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테슬라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법칙은 전자유도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건 하지만 아무튼 에디슨은 깨끗한 전기, 이 직류는 깨끗합니다. 직류는 왜 깨끗하냐면은 직류 전기는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일정합니다. 교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계속 순간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기가 좋습니까? 직류가 좋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에디슨은 직류 발전을 했어요. 직류 발전을 했는데 직류는 뭘 못한다 그랬어요? 변압기가 없어서 승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전기를 파는데 어떻게 팔았냐면은 어떤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블록의 가운데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A, B, C, D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멀리 못 가니까요. 이렇게 전기를 파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수석 기술자인 테슬라가 사장님, 직류는 멀리 못 가니까 교류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류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똑똑한 에디슨이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었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그 유명한 테슬라의 말을 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웨스팅하우스, 이게 원래는 지금은 회사 이름인데 이 당시에는 에디슨하고 같이 전기를 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장이었어요. 사장한테로 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처음에 에디슨한테 있다가 어디로 나면은 웨스팅하우스한테 갔고 그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계 최초의 수력발전소를 세우는데 그때 이제 동기발전기가 쓰이게 되는데 이런 수력발전소를 쓰이는데 미국 전기학회에서 직류로 하느냐 교류로 하느냐 할 때 어느 걸 택했어요? 당연히 교류를 택했죠. 변압기로 해서 멀리 미국 전역에 전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교류를 택했고 이때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에디슨은 부자였죠. 부자였고 나중에 이제 에디슨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바뀝니다. 예. 그 에디슨이 사장이었는데 직원들한테 봉급을 계속 한 200명, 300명한테 직원을 봉급을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항상 은행 가서 돈을 빌렸는데 JP 모건, 지금도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JP 모건 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JP 모건이란 그 은행가한테 돈을 빌리다가 자기네 회사를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를 뺏겨요. 뺏기는 건 아니고 주식이 JP 모건이 51, 에디슨이 49. 에디슨이 다 갖고 있는 주식을 돈을 빌리냐고 49를 가집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처음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대도 안 되는데 테슬라가 가는 바람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와서 한번 보여줬어요. 이거를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갑시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기 왜 없지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여드리려 했더니 자, 한번 봅시다. 저 우리 앞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기 있네. 나이아가라 발전소. 이거 우리 저 안양전기공과학원에 있는 이제 지도인데요. 그럼 나이아가라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고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고 나이아가라 미국의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줬고 여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테슬라다. 예, 그런 얘기를 한번 저번에 한 적도 있습니다. 아유, 이때 들어왔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은 나이아가라 세울 때는 그 발전소는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였냐면은 수력발전소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거를 제가 잠깐만 인용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물이 있는데 이제 여기 물입니다. 물에서 취수구 물을 취하는 입구 이런 뜻이죠. 왜 스크린을 해놨냐면은 이 물에 보통 모래는 다 이게 잠겨져 있습니다. 모래는 다 잠겨져 있고 깨끗한 물만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뭐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여기 수차가 있으니까 이거 물이 떨어져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 물이 떨어지니까 나뭇가지가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앞에 나뭇가지 같은 거를 못 들어오게 다 깨끗하게 해놓고 수차를 돌립니다. 그럼 그 수차의 축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발전기가 돼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물은 내려가고 그럼 여기 발전기에서 전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서 전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압을 올린다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기에서 나온 전압이 한 2만 볼트 한 2만 볼트 정도 됩니다. 2만 정도 볼트 되는데 이 변압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전압은 765 kV라서요. 765 kV 76만 5천 볼트죠. 이게 굉장히 높이 올리는 거죠. 굉장히 높이 전압 올리고 갭해서 열고 닫는 거죠. 열고 닫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경기도도 보내고 서울까지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력발전소가 이 수력발전소의 모형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모형이고 아무튼 이런 수차와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무슨 발전기입니까?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가 왜 NS 싱크로노즈를 했죠? 싱크로노즈 제너레이터가 NS는 이코로 P분의 120F로 아까 설명할 때 이런 식이 잠깐 나오는데 RPM 이거는 레볼루션 회전수입니다. 회전수고 퍼는 퍼고 이거는 뭡니까? 분이죠. 미니츠 분 1분간의 회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분의 회전수 이렇게 쓰면 두 줄이죠. 두 칸이 되는 거죠. 두 칸. 그래서 두 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RPM 1분간의 회전수 미니츠 1초간의 회전수 RPS 요 P는 요거 분수입니다. 요거 분수를 PER 퍼라 그럽니다. Revolution per second
revolution per minute. 1분간의 회전수가 P분의 120F인데 왜 P분의 120F가 되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이게 이제 수학관로인데 이게 수학관로랍니다. 왜냐면 이게 물의 압력이 엄청나요. 이 수차로 떨어지는 압력이 엄청나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일정한 겁니다. 물의 양이 일정하니까 수초가 일정하게 돌고 수청하게 일정으로 도니까 발전기가 왼쪽으로 일정하게 도는 겁니다. 발전기가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동기 발전기인데 발전기가 그냥 저절로 일정이 도는 게 아니고 뭐가 일정 돌았어요? 물의 양이 일정하고 물의 양이 떨어지는 수차가 니까 수차가 돌아가는 게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시됐지만은 그럼 물의 양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생각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차가 있어요. 수차가 이제 수차를 이걸 이렇게 그립시다. 수차를 이렇게 그리는데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면은 이게 끝하고 수차의 축에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속기라는 게 있어요. 조속기라는 게 속도 조절기입니다. 속도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수차가 빨리 돌고 늦게 돌고를 조절해 줍니다.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의 양이 일정하게 해줍니다. 조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 조절기. 여기는 이제 이 큰 그림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도는데 왜 동기 발전기는 일정한 속도로 도느냐? 수차가 일정한 속도로 돈다. 예, 동기 발전기가 됐습니다. 화력 발전도 한번 잠깐 설명해 볼까요? 여기 화력 발전도는 여기는 아니지만 화력 발전소를 잠깐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그림을 그리면은 화력 발전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뭡니까? 물이겠죠. 물이고 증기를 합니다. 이 증기가 100도씩 증기가 아니고 한 1200도 또는 뭐 이렇게 1000도씨 이상의 굉장히 뜨거운 전기입니다. 건조 증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뭘 돌리냐면은 터빈이 있는데 전기 터빈입니다. 전기 터빈을 돌리는데 전기 터빈이라는 것은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를 전기가 와서 쏘는 거죠. 전기 터빈을 좀 시원찮네. 그림을 그린 게 여기 프로펠러를 돌리는 겁니다.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그럼 프로펠러를 돌리니까 되돌아오죠. 프로펠러를 돌리니까 이 프로펠러의 축이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발전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차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전기 터빈에 의해서 여기는 수차 터빈이죠. 수차 터빈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건 전기 터빈이고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도 무슨 발전기입니까? 동기발전기예요. 동기발전기. 그리고 여기선 떼주는 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또는 석탄이라든지 기름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화력발전 이걸 안 쓰고 우라늄 238이라는 우라늄 238인 이 연료 물을 증기로 바꿔주는 연료가 우라늄일 경우에는 뭘 씁니까? 가스, 석탄, 기름을 쓰면은 화력. 그 다음 우라늄 238을 쓰면은 원자력.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는 똑같은 건데 연료만 틀린 겁니다. 이렇게 쓰이는 발전기는 다 무슨 기기입니까? 동기 발전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다. N은 이꼬로 P분의 120F라는 일정한 속도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는데, 여기도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석과 도체가 서로 상쇄되어 기전력을 발생하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죠. 같으나 정류자가 없고 슬립링을 사용하여 교류 기전력을 그대로 출력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증기를 공부할 때 이런 걸 했습니다. 여기 N하고 S가 있는데 여기에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구리선입니다. 구리선. 이거 다 구리선입니다. 구리선을 놓고 이거를 돌려준 거죠. 돌려주니까 즉 여기에서 NS에서 나오는 자속을 N에서 S로 가는 뭘 씁니까? 자속 파일을 끊는 거예요. 끊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뭐 이쪽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에디슨은 여기다가 뭘 달았냐면은 정류자를 달았어요. 뭘 달았어요? 정류자. 교류로 정류는 물을 깨끗이 하는 거죠.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직류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발전기는 전부 다 교류를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발전기는 다 교류를 냈는데 교류를 정류자가 뭘로 바꿔요? 직류로 바꿔줘서 바깥으로 직류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류기에서 N을 뭐라 했어요? 계자.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여자. 그 다음에 전기가 발생되는 도체를 뭐라 합니까? 전기자. 그 다음에 이거 3요소로 했죠?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정류자 이것을 직류기의 3요소라 그랬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프레밍의 무슨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과 같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도체 하나에서 생기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죠? 발전기는 도자기를 이용했죠. 도자기를. 근데 왜냐면은 V, B인데 V는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또는 속도, B는 자장의 방향 또는 속도, 크기, E는 기전력의 크기 또는 방향. 그래서 오른손을 엄지부터 검지, 중지 이렇게 해가지고 따졌는데 이 E를 쓸 때에는 요 V를 그대로 쓴다 그랬어요. V 쓰고 B 쓰고 요 길이 L 쓰고 요 길이 M입니다. 길이 L 쓰고 각도 사인의 세타. 이렇게 하나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직류기에서 감은 코일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코일이 많은데 뭐랬죠? E는 60A의 P 뭐라 했습니까? 존 이렇게 했죠. P존 이렇게 뭐라 했죠? 단위 볼트 이렇게 오고 A는 병렬 회로수인데 뭘로 외운다 그랬죠? 뭘로 외운다 그랬어요? 대중 소파투 이곱해 파권은 A가 무조건 E, 중권은 국수와 같다.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교류는 이 동기 발전기는 교류를 발생시키는데 이 정류자 부분을 없는 겁니다. 정류자를 안 달았어요. 아예 그냥 교류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그냥 쓰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교류를 그냥 쓰는데 요 끄집어내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달냐면은 슬립링이라는 거는 잘 미끄러지는 링이라는 거죠. 링은 동그란 거 해병대 그 군인들이
발에다가 이렇게 응? 해가지고 링을 달고 다닙니다. 링. 우리 반지도 링이라 그러잖아요. 동그란 슬립 링을 달아가지고 이 전기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슬립 링입니다. 여기 슬립 링을 사용하여 교류 기전력을 그대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구조는 직류기보다 더 간단합니다. 이 교류 발전기가 더 간단하니까 어느 게 더 좋다 해서 전기는요? 직류가 좋죠. 그렇지만 교류는 이런 구조상으로는 간단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전 속도를 볼까요? 회전 속도. 아까 얘기했는데 회전 속도, 회전자 속도 NS라고 주파수 F, 발전기 국수 P의 관계에서 동기 속도는 동기 속도. 아까 일정한 그 NS는 P분의 120F인데 우리나라는 이거 꼭 중요합니다. F가 60일 때 동기 속도는 E극은 3600. 자, 여기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2일 때, 극수가 2일 때 120 곱하기 60 이렇게 하니까 요거 60이고 66에 36, 3600 RPM. 그러니까 2극일 때는 여기 이렇게 2극입니다. 이게 N, 여기 NS가 2극일 때는 1분간에 3600바퀴 돌고 그 다음에 4극일 때는 딱 3600의 반이니까 좀 천천히 돌고 1800이고 그 다음에 8극일 때는 이것도 반이니까 얼마입니까? 900이고 요 가운데는 1200이고 요거 여러분들 요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것을 2극일 때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발전기 2극 3600 RPM 60Hz일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발전기 무조건 1극은 없으니까요. 1극은 없으니까 2극부터 시작하니까 3600 이거는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왜 이걸 암기를 해놔야 되면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있거든요. 유도 전동기에서도 이거 식을 계산하는 게 나오고 요거 식을 한 번에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푸는 게 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2극은 3600, 4극은 그 반이니까 1800, 6극 1200, 8극 4극의 반이니까 얼마입니까? 900.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 속도는 꼭 암기를 해놓고 물론 식도 암기해놔야죠. 꼭 암기를 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84 한번 가보겠습니다. 484 여기 있네요. 60Hz 2만 kVA의 발전기의 회전수가 900rpm이라 했어요. 900rpm인데 이 발전기의 국수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식을 N을 있고 P분의 120F에서 풀긴 푸는데 우리 아까 암기를 뭐 하자 그랬냐면은 2극부터 시작해서 그랬죠. 2극이 얼마? 3600 RPM입니다. RPM. 그 다음에 4극은 요거의 반이니까 얼마였어요? 반이니까 1800. 그 다음에 6극도 있었는데 6극 1200이었고 8극은 요거의 반이니까 1800의 반이니까 얼마야? 900이 있었습니다. 그래 만일 여러분들이 이 900이라는 숫자를 외우고 있었으면은 그냥 900 그러니까 얼마야? 8극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기본식을 모르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식은 암기하고 있지만 빨리 문제를 하나 풀면은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간에 동기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도는데 그 일정한 속도로 도는 이유가 동기기의 축에 발전기의 축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수차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외부에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동기속도 우리 NS 이렇게 쓰는데 싱크로노즈를 할까? 싱크로노즈 제너레이터 이렇게 했고, 오늘은 사실은 한 페이지밖에 안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동기기를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식, 그 다음에 요 2극, 4극, 6극, 8극 요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를 하면은 야, 이거 뒤에 가서 공부할 때, 유도기 공부할 때 이거 암기하기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오늘은 125쪽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126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